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벌써 3년째죠.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열어 아이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줌마, 연필 하나만 주세요. 또 잃어버렸구나, 지호야.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동네. 저는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 되면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제게 큰 위로였죠. 민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으로 김치찌개 나왔어요. 그래, 맛있었니? 네. 근데 지훈이가 다 먹지도 못했는데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항상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후문 근처에 흰색 승용차가 가끔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집에 간 뒤에도 그 차는 그 자리에 있었죠. 저 차 누구 건지 아세요?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죠. 요즘 어느 동네나 차가 많으니까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문구점이 가장 붐볐습니다. 숙제하러 모인 아이들이 색연필이 부러졌다, 지우개를 잃어버렸다며 하나둘 들어오곤 했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민수 어렸을 때가 생각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야, 윤서야. 근데 어머니가 용돈 주셨니? 네. 오늘 착한 일에서 받았어요. 이런 대화들이 제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지만 제 아이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민수 친구들은 더욱 그랬죠. 해가 질 무렵 민수와 함께 집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문득 그 흰색 차가 또 보였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죠. 학교 정문 쪽이 아니라 후문 쪽에 말입니다. 민수야, 저 흰색 차 본 적 있니? 어떤 차요? 엄마? 저기 서 있는 차. 민수는 고개를 돌려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몰라요. 누군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 말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차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자꾸 학교 근처에 있을까요? 혹시 학부모 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계신 걸까요? 아니면 택시 기사분이 손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제 표정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어넘겼죠. 아이에게 굳이 불안감을 전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그 흰색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우리 동네 거리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죠. 내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문구점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놀겠다며 학교 근처 놀이터로 향했죠. 저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놀다 올게요. 어디 가는 거야? 지훈이랑 놀이터에서 축구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공을 들고 신나게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우리 동네 놀이터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뭐? 무슨 말이야?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민수를 진정시키며 물어봤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놀이터에서 지훈이와 축구를 하고 있는데 흰색 차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와 아이들에게 접근했죠. 얘들아, 집이 어디야? 집까지 태워다 줄까? 처음엔 친절한 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대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이 차갑더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지훈이가 먼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도망쳤는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등을 토닥여주며 기다렸죠. 뛰다가 학용품 주머니를 떨어뜨렸어요. 죽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본 그 흰색 차가 떠올랐어요. 설마 같은 차일까요? 민수야, 그 차 색깔이 뭐였다고 했지? 흰색이요. 그리고 번호판에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잘 안 보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니? 지훈이도 같이 도망쳤어요. 그 아저씨들이 뒤따라오지는 않았지만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저는 즉시 지훈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훈이 어머니? 저 민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훈이가 오늘 놀이터에서 이상한 일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훈이 엄마도 아이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으로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훈이가 워낙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즉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1시간 후 지훈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지훈이도 민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흰색 승용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와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했다고 말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다친 것은 아니었거든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일단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단단히 말해두고 당분간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지훈이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니? 처음엔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답 안 하니까 계속 따라오려고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좀 작았어요. 그리고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의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평소엔 무심한 편인데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예리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문 밖을 여러 번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문구점 문을 열고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또 다른 아이들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오전 10시쯤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정화 회장이 급하게 소집한 회의였죠. 저는 민수를 옆 가게 사장님께 맡기고 학교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정화 회장이 일어나 말을 시작했어요. 급하게 모임을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정화 회장은 체계적이고 꼼꼼한 분이라 평소에도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긴급하게 모임을 소집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주말 동안 몇몇 아이들이
낯선 남자들에게 접근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민수와 지훈이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학부모가 물어봤습니다. 정화 회장이 종이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총 4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흰색 승용차에서 성인 남자 2-3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놀이터에서요. 정말요? 그럼 총 5건이 되는군요. 정화 회장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저는 민수와 지훈이가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쳤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걱정을 표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동네까지 이런 일이 생기다니.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정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조치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 같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정화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당분간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화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할 수가 없겠어요. 정화 회장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강단 있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위축되어 보였어요. 문구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 흰색 차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다행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민수를 데려와서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혼자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근데 친구들이랑 놀 때도 안 돼요? 친구들이랑 있어도 조심해야 해. 특히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무조건 도망쳐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그날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화 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학교 주변 순찰을 하기로 했어요. 선희 씨도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답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구점 문을 열자마자 택시 기사 김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몰고 계신 분이죠. 평소에도 자주 와서 커피를 드시곤 했어요. 선희 씨, 어제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저씨도 들으셨나요? 우리 동네가 좁은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 아저씨가 의자에 앉으시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차를 봤어요. 이상한 차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흰색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흰색 승용차인데 학교 근처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김 아저씨의 증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제가 본 차가 맞았구나 싶었어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일주일 전쯤부터 봤던 것 같아요. 차 안에 남자들이 E-3명 타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어떻게 수상했는데요?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라면 자기 아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모든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정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새로운 증언이 있어요. 김 아저씨의 말씀을 전해드리니 정화 회장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하네요. 경찰에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아저씨께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혹시 차 번호판은 보셨나요? 일부분만 봤어요. 경기 영바였던 것 같은데 뒤 숫자는 잘 안 보였어요. 차종은 어떻게 생겼나요? 소나타 같았어요. 그런데 색깔이 약간 더러워 보였어요. 오래된 차 같았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 아저씨께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오후에 정화 회장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동혁 형사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과묵하지만 신뢰가 가는 분이었습니다. 김선희 씨죠? 아이들을 태우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하신 분. 네, 맞습니다. 최 형사가 꼼꼼히 기록을 하며 질문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택시 기사분이 목격하셨어요. 저는 김 아저씨의 증언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최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차 번호 일부와 차종까지 확인되었다면 수사가 한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죄가 발생한 건 아니라서요.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수사를 할 수 있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시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저희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최 형사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비록 제약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정화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다행이에요. 네, 최 형사님이 믿을 만한 분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순찰을 강화해도 24시간 지킬 수는 없거든요. 선희 씨,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끼리 더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들 안전에 더 신경 써야죠. 정화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줬습니다. 민수야,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정말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겠지?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고 학부모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인 덕분인 것 같았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죠.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구점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엄마, 지훈이랑 축구하고 와도 돼요? 어디서? 학교 운동장이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계신다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분만 놀다 오라고 했어요. 꼭 30분만. 그리고 운동장에서만 놀아야 해. 네, 알겠어요. 민수는 신나게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했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민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분이 더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구점 문을 잠그고 학교로 향했어요.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니 30분 전에 모두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민수는 어디 간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흰색 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급하게 민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학교 정문, 후문, 놀이터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흰색 차가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차 근처에 민수와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뛰어갔어요. 민수야. 제 목소리를 들은 민수가 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 했어요. 뭐 하시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제 뒤로 끌어당기며 남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아, 그냥 길을 물어봤을 뿐입니다. 길을 물어보는데 왜 아이들을 차 쪽으로 데려가려 하셨나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민수가 전에 묘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그냥 뭐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면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남자들이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했어요. 신고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 저희가 놀이터로 오는데 그 차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길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어디냐고, 부모님이 계시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차에 타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어요.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유인이었어요. 따라가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민수의 말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했던 당부가 통했구나 싶었죠.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최동혁 형사도 함께 왔어요. 김선희 씨,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최 형사가 아이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용기 내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차 번호는 보셨나요? 네, 이번엔 확실히 봤어요. 경기 영바 0이었어요. 지훈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좋습니다. 이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 형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일대 순찰을 더욱 강화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민수가 똑똑하게 잘 행동했어. 민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이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날 밤 정화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 일 들었어요. 정말 아찔했겠어요. 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정화 회장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학부모들이 교대로 학교 주변을 지킬 거예요. 선희 씨도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가 다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동혁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잠깐 경찰서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민수를 옆 가게에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최 형사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어제 아이들이 알려준 차 번호로 추적했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차는 한 달 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에요. 도난차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차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거예요. 최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여줬어요. 여러 지역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들은 단순히 우리 동네만 노린 게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최 형사가 다른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그건 민수가 며칠 전에 떨어뜨린 학용품 주머니였어요. 이게 민수 거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찾으셨나요? 어제 현장을 정밀 조사하던 중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최 형사가 돋보기로 주머니를 보여줬어요. 여기 작은 기름 자국이 있는데 이 자국에 차량 번호의 일부가 찍혀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작은 단서에서 번호를 찾을 수 있다니요. 과학수사팀에서 분석한 결과 경기 영바 0이 맞다고 확인됐어요. 어제 목격하신 그 차가 맞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무서움도 느꼈어요. 그럼 이제 범인들을 잡을 수 있나요? 네,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곧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오후에 정화 회장을 만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이제 조금은 안심이 돼요. 하지만 정화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선희 씨, 혹시 그 사람들이 보복하려 들면 어떡하죠? 보복이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자신들을 신고한 우리를 노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하지만 정화 회장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안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정화 회장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날 저녁 민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민수야, 경찰 아저씨가 나쁜 사람들을 거의 다 찾았대. 정말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응,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맘껏 놀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완전히 끝나면 그때 마음껏 놀자.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최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씨, 중요한 정보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요? 이들이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에요. 더 큰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아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해외로 아이들을 팔아넘기려던 조직의 하수인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니요.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큰 사건을 막았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일당을 잡은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찔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만약 그날 제가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가 잠든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최동혁 형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씨, 드디어 범인들의 은신처를 찾았어요. 정말요? 저는 잠에서 깬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일제히 검거 작전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혹시 모르니 오늘은 민수를 집에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 학교에 갈 일도 없었죠. 저는 민수에게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있자고 했어요. 오전 10시쯤 정화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뉴스 봤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동네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당장 켜보세요. 저는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정말로 우리 동네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동 유괴를 시도한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기자가 우리 학교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된 하위 조직원들로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범인들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바로 그 흰색 차에서 내렸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총 3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1명이 경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수도 TV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응, 맞아. 이제 다 잡혔으니까 안심해도 돼. 오후에 최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운전수 역할을 했던 강진우라는 자가 먼저 자백했어요. 왜 자백했나요?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거든요. 경찰에 붙잡히자마자 모든 걸 털어놨어요. 최 형사가 수첩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두목은 장태수라는 39세 남자였어요. 전과가 많은 상습범이었죠. 그리고 조력자 역할을 한 이만호는 35세였고요. 이들이 정확히 뭘 하려던 거였나요? 아이들을 유인해서 해외로 팔아넘기려던 거였어요. 한 명당 몇 천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니요. 다행히 김선희 씨와 민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똑똑하게 대처해서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최 형사가 저를 칭찬해 주시니 뿌듯했지만 동시에 아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강진우가 자백하면서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또 뭐가 있나요? 이들이 노린 건 우리 동네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동네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그럼 다른 동네에서도 피해가 있었나요?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 똑똑하게 피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동네였을까요? 최 형사가 그 이유도 설명해 줬어요. 우리 동네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CCTV가 적어서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싶었습니다. 장태수와 이만호는 어떻게 됐나요? 끝까지 발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진우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 때문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로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김선희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더 큰 범죄를 막은 거예요. 최 형사가 떠나고 나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로 끝났어. 안심해도 돼.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10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니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용감해서 우리 동네를 구한 거죠? 민수도 용감했어. 위험한 상황에서 똑똑하게 행동했잖아. 그날 저녁 정화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회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사실 중간에 너무 무서워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부끄러워요. 정화 회장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해요. 선희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문구점 문을 열자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줌마, 뉴스에서 봤어요. 아줌마,
최고예요. 아줌마가 영웅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를 지킨 건 맞으니까요. 오후에 정화 회장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선희 씨, 오늘 학부모 모임에서 감사패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선희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화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선희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들 박수를 쳐주셨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나가요. 모든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동네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최동혁 형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선희 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최 형사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혔을 거예요.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제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요. 그런 마음이 진짜 용기죠. 최 형사가 떠나고 나서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응, 이제 마음껏 놀아도 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천진무구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민수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날 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우리 동네가 참 평화로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편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아저씨가 문구점에 들르셨어요. 선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아저씨께서 증언해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희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소용없었을 거예요. 김 아저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동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네를 지켜야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안전할 수 있죠. 한 달이 지난 지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고 저는 평상시처럼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살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에 모두가 더 신경 쓰게 되었죠. 어제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가 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어른들이 우리를 더 챙겨주세요. 인사도 더 자주 해주시고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문구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작은 용기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욕심은 아이들을 노렸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문구점에서 아이들을 지켜볼 거예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평범한 엄마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악한 존재는 때로는 가장 약한 존재를 노리지만 그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이제 정말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고 있으니까요.